한국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공포 이야기는 주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섬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친근한 배경 속에서 불현듯 나타나는 주자연적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독자는 일상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공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서울 외곽, 많은 이들이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곳은 평범해 보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바로 단지 내에 위치한 아무도 가지 않는 빈집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낡고 방치된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두워질 무렵 그곳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문득 바람에 흔들리기도 전에 울리는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 소리, 아무도 없는 방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사람들은 점차 그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 빈집의 존재를 잊고 있던 어느 날, 대학생인 민주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단지 내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 어둡게 변하던 중 그는 일행이 없는 기묘한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피해 갔을 텐데 그날은 피로가 극에 달했던 탓인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춰섰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빈집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울림 때문인지 생각지도 못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때였다. 창문의 커튼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그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형체가 민준을 쏘아보며 거대한 검은 눈동자를 깜빡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민준은 급히 고개를 돌려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형체의 눈동자가 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점차 그는 그 집을 향한 기이한 집착에 사로잡혀갔다. 그는 왜인지 이유도 모른 채 그 집을 다시 방문해 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에 시달리며 결국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다. 낮에는 그다지 두렵지 않았기에 민준은 대낮에 그곳을 향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마주한 그 집 현관 앞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낡았지만 예상외로 쉽게 열렸다. 어둠이 깔린 집 안은 싸늘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주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방문들을 하나씩 열며 부유한 먼지 냄새에 코를 찡그렸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특별한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순간 층 계단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그는 망설이다가 그곳으로 향했다. 오래된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쥐어짰다. 2층에 도착하자 조용히 먼지에 덮인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는 천천히 중앙에 있는 문을 당겼다. 그 방은 보통의 빈 방처럼 보였지만 벽 한쪽에 있는 유리창에는 이상한 상처가 나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창문을 긁어대는 듯한 자국이었다. 숨을 꾹 참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아버린 그림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옛날 흑백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 속 인물들과 민준이 분명히 몇 번 본 적이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사진 속의 검은 눈동자는 그가 그날 밤 보았던 바로 그 괴상한 형체와 닮아 있었다. 갑자기 방 안에 온도가 내려갔고 방을 나가려는 찰나 민주는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운 숨결을 느꼈다.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 얼어붙은 채로 잠시 서 있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득 민준의 품속에서 진동이 울리며 그의 전화가 울렸다. 스크린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의 알림이 떠 있었다. 전화는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려댔고 마지못해 그는 전화를 받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놀란 민주는 급히 빈집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밤이면 그의 창밖에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고 꿈에선 전혀 알지 못하는 낡은 시골집을 헤매는 자신을 발견했다. 꿈에서 깰 때마다 머리맡에는 그날 봤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친 민주는 그 사진을 동네 노인에게 보였다. 노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이 사진, 저주받은 집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도망칠 수 없었죠. 민주는 이제 이해했다. 그는 그 집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늦었고 그날 이후 민준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은 오직 빈집의 창가에서 멀리 바라보는 그의 검은 형체만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집은 여전히 비어있지만 그곳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던 한 청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 단지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와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은 낡았지만 임대료가 저렴했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 꽤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자마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깨어난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툭툭툭 규칙적인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옆집에서 무언가 하는 소리려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소리는 끈질기게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그 소리는 그의 일상 일부가 되어버렸고 점점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소리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후 11시만 되면 시작해 새벽 3시가 되면 멈췄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견디다 못한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 사람들도 찾아가 봤지만 모두 그 소리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점점 그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잠들지 않고 그 소리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방 안 불을 끄고 조용히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방의 구석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의 한 모서리에서 아주 미세한 틈새가 보였습니다. 바람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작은 틈이었지만 그곳에서 무언가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틈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더욱 선명하게 툭,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해왔지만 그는 그곳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밀대를 가져와 틈새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건 오래된 pit빨간 쪽지 덤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칼로 긁은 것처럼 삐뚤삐뚤한 글씨로 살려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쪽지를 뒤집어 모든 쪽지를 들춰봤지만 쪽지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그는 쪽지를 되돌려놓고 어둠 속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날 밤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그 사건이 기분 나쁜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시계를 보았을 때 자신이 새벽 3시에 잠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가 멈춘 시간에 정확히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소리에 시달리다 새벽에 잠들었고 날이 밝아오면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얼마 후 그 청년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난 후에도 가끔씩 꿈에서 그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쪽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도 결국 여기 있게 될 거야. 이후로 그는 그 방을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 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방에는 다시는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한 후 그는 그때의 기억을 조용히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심령현상 따위는 믿지 않았다. 어느 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 되면 마치 고립된 세계처럼 조용해지곤 했다. 우리 5명은 그곳에서 이틀간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근처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둘째 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였던 것 같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걷는 듯한 소리였다. 이 시간에 누가 복도를 걷는 거지? 하고 의아해하며 일어나 보니 다른 친구들 방에서 나오는 인기척은 없었다. 혹시 나만 들은 건가 싶어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느낌이 이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친구가 자신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장난치는 것이 아닐까 하며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방 안에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시간이 지나자 소리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모두가 그 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다들 취기가 올라 자리에 눕기 시작했던 그때 갑자기 벽에 걸린 거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친구들 모두가 같은 모습을 보았다. 거울은 점점 크게 흔들리다가 마치 누군가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너무 놀라 방을 나와 거실로 나갔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그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분명히 들렸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방의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우리 쪽으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회피하려는 순간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밤새 벌어진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짐을 챙겨 서둘러 그 펜션을 떠났다. 이후로도 그 소름 끼치던 밤은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귀신을 믿지 않았던 나는 그 이후로 기이한 현상을 예사로 넘기지 않게 되었다. 특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공간에서 나는 항상 주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그저 픽션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지만 나에겐 그날의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가끔 꿈속에서 그날의 그림자를 만나곤 한다. 마치 그 존재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말이다.